네, 여러분, 오늘은 창작 활동의 실제 예를 좀 몇 가지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업 지도안, 수업 순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할게요. 자, 이제 창작 활동의 실제는 여러 가지 다양해요. 너무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해보는 그 자체가 창작이 될 수 있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기 위해서 그 시도의 과정과 방법을 배우는 것도 창작의 실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리를 나타내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 소리를 나타내는 활동을 왜 하냐면 아이들이 작곡이라는 가장 어려운 단계에 창작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소리를 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색종이를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게 면이거든요. 또는 색종이의 색채를 선택한다라든지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도 소리를 나타내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특정한 어떤 자연 환경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 소리를 들려줘요. 새 소리를 들려주고 얘들아 우리가 이런 새 소리를 듣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니 그 떠오르는 장면을 선으로도 표현하든지 뭐 색채 또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나타낸다라는 거는 소리의 추상적인 부분을 뭐라 그랬죠? 그치. 구체적으로 나타내보는 정말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그 소리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거예요. 그 추상적인 거를 어떤 형태에라도 다 괜찮아요. 이거를 글로 표현해도 돼요. 구체적인 무언가로 자기 감정을 명시화한다라는 거죠. 이 명시화가 되면 점점 나중에 아이들이 이걸 음악적 음표라든지 이런 뭐 샘녀림이라든지 구체적인 음악 활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는 활동을 정말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몸으로 표현해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들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아리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단순 모방이에요. 선생님이 말한 거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 학교 좋은 학교 이렇게 써요. 그럼 똑같이 우리 학교 좋은 학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메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 자,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아이들의 기억력도 상당히 향상이 되고 순간 아이들이 따라하면서 이걸 조금 다르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메아리 활동이 잘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조금 더 새로운 엉뚱한 걸 시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메아리가 잘 학습되었기 때문에 걔는 다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이 우리 학교 좋은 학교 이렇게 리듬으로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걸 따라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제 해서 친구들을 약간 웃기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혼내시기보다는 먼저 기본적인 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확인해 보고 너가 정말 그 기본 활동이 잘 되면 그 다음 활동 한번 네가 한번 주도해 볼래? 이런 식으로 살짝 넘겨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좀 더 신나서 자기 활동을 하고 다시는 그렇게 기본 활동은 따라하지 않는 형태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아리 활동은 단순 활동이고요. 에코 활동은 단순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에코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학교 좋은 학교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 학교 좋은 학교 나도 좋아 이렇게 뒤에 덧붙여주는 거예요. 그 에코가 우리가 하나를 말하면 그랬 얘들아 하면 에코가 붙어 얘들아 이렇게 에코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에코 활동을 조금씩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순간 창작도 되고 아이들의 그 즉흥력이 정말 많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 이제 이거를 학교 종이 땡땡땡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는 거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 뭔가 쉬운 활동부터 점점 아이들이 덧붙여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에코 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티나토는 여러분이 기악에서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교수님이랑도 교수법 할 때 배웠죠. 그래서 기본적인 제제곡의 리듬 반주가 있으면 그걸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 애국가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라고 하면 애국가가 일단 사본의 사박자잖아요. 쿵짝짝짝 이거를 쿵짜자작짝짝짝 뭔가 변화를 주면서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오스티나토는 뭐죠? 규칙성, 그죠? 반복성 그게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에서 보는 규칙성과 반복성이 있는 거를 다 오스티나토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뭔가의 노래에 음악 구성 요소를 바꿔서 해보는 변주곡 만들기. 그다음에 이 이야기 음악 만들기는 예시를 보여줄게요. 그게 여러분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악보 만들기도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은 모방은 안 넣었어요. 모방은 당연히 알 것 같아서 이제 에코, 메아리 만들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바꿔보는 것도 이제 메아리인데 에코 메아리가 맨 위에 있는 게 에코 메아리예요. 자,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3박은 뭐 하셔도 되고 2박 3박 4박 요거를 주셔도 되는데 선생님 만약에 2박이면 쿵 따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림에서 잘 안 보일 텐데 마디가 여기까지예요. 마디가 이렇게 다
여기까지 만약에 궁 짜작 이렇게 써요. 선생님이 궁 짜작 그럼 아이가 궁 짜자작짝짝짝 궁 짜자작짝 해서 아이가 요 부분만 새로 만들 수도 있고, 3박자에서는 선생님이 요 부분만 먼저 줬는데 이제 아이들이 뒷부분을 또 만들어 본다라든지, 사분의 사박에서도 선생님이 궁 짜작 15짝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요 뒷부분을 또 만들어서 넣는다든지, 그래서 에코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즉흥 리듬 만들기는 초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거든요. 선생님이 쿵 짝짝 쿵쿵 해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쿵 짝짝 쿵쿵 모방했죠. 자, 그다음에 요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 쿵 짜작 쿵쿵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쿵쿵 짜자자자, 아이들이 요걸 바꿔보는 거죠.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서도 선생님은 계속 똑같은 패턴만 해요. 선생님은 계속 똑같은 패턴을 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바꿔서 해보는 거. 자, 그냥 치기만 해도 되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친 것을 여기다가 그려보게끔 하셔도 정말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악 교과서에 이런 거는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게 보이면 뭐다? 즉흥 활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리듬 만들기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아이들이 주어진 조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라는 주어진 조건에 적합한 리듬을 여기다 이제 4분 2박자에 맞춰서 그리는 거죠. 자, 만약에 아유, 잘 마우스로 그려서 잘 예쁘게 안 그려지네요. 그쵸? 이렇게 그려 넣을 수도 있고, 즉 뭐냐면 주어진 조건에 맞는 거를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서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4분의 2박자의 기본 박의 구성과 리듬의 다양한 형태를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4분의 2박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사분음표가 두 개가 들어가고, 그죠? 첫 번째 게 쿵, 강, 두 번째 게 약의 그 강세를 갖는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또 이것에 관련된 파생된 리듬이 어떤 게 가능한지, 리듬이 그냥 사분음표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우리가 팔분음표를 네 개를 그릴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리듬의 형태를 먼저 아이들이랑 학습하시는 거예요. 먼저 다양하게 학습하시고, 그것을 적절하게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야 돼요. 자, 근데 적절하게 넣어줄 때 뭘 생각해야 되죠? 가사가 몇 개냐. 지금 아름다운 우리 강산 이렇게 글자가 총 몇 개? 네 개, 네 개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사분음표 두 개를 쓰면 가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름, 뒤에 거에 다운, 이렇게 두 개씩 이제 배정이 돼도 되고, 또는 요 하나에 약간 세리단 그 음표의 느낌으로 아름다운 이렇게 세 개를 묶고 하나를 분리시켜도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보일 때는 그냥 4분의 1 2박자네,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수업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작에서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음악에 대한 이해와 어느 정도의 그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간단한 4분의 2박자지만 너무나도 다양하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조건이 주어질 때는 그 조건의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특히 이제 8분의 6박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8분의 6박자의 기본 박의 구성, 그리고 다양한 리듬의 형태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마다 이렇게 박자를 뭔가를 이제 넣으라고 할 때는 기본 박이 다 제시가 되고 여러 가지 리듬 형태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생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쵸? 자, 이제 박자를 바꿔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교수님이랑 1학년 때 공부할 때 8분의 6박자는 2박자 계통과 3박자 계통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었죠. 자, 예를 들어서 4분의 2는 하나, 두 덩어리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 하나, 둘. 이게 두 개로 묶을 수 있는 게 2박자 계통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의 8분의 6박자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두 개로 묶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둘. 자, 그래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빠른 8분의 6박자는 몇 박자 지위를 한다고 했죠? 2박자 지위를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날 거예요. 그죠? 네, 이 오스티나토 반주 만들기가 있는데, 이 오스티나토 반주 만드는 거는, 오스티나토는 반복, 규칙성,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여기 오스티나토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이시죠? 기본 박은 이제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하네. 이거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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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이렇게 기본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쿵 짜자 쿵 짜자 쿵 짜자 쿵쿵, 요걸 하나의 규칙성을 가지고 요게 하나의 규칙성 있는 반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스티나토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보통 오스티나토는 이제 정확하게 용어가 쓰이지 않고 다음 제제곡의 반주를 만들어 봅시다 해서 리듬골이 제시가 되고 그 기본적인 리듬골을 활용하여 반주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보시고 이거 오스티나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다양한 케이스를 먼저 보여줄게요. 자, 가락을 만드는 건데요. 이 가락은 보통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보통 가끔씩 5학년에도 배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총 몇 마디냐면 하나, 둘, 셋, 네 마디의 가락을 만드는 건데 조건을 많이 줘요. 왜냐면 모든 가락을 다 쓰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난이도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미솔 라만 활용하여 가락을 만드세요. 여기는 라도 미만 활용하세요. 그럼 미솔 라만 하면 여기 보시면 미솔 라솔 미미미 솔미 라솔 미미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처럼 8분의 6박자. 자, 요거를 먼저 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그치, 8분의 6박자의 특징을 알고 8분의 6박자의 기본 리듬을 먼저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되죠. 그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리듬골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거에 맞게끔 딱 3개만 활용해서. 그래서 3개를 활용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여러분한테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2개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리듬을 먼저 음이 하나면 리듬만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리듬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리듬에다가 가락을 얹고 그러니까 가락을 얹는다는 거는 음이 2개 정도는 돼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리듬을 만들고 그다음에 2개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3개로 만들어 보고 이렇게 그 활동을 점점 확장시키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에 맞는 가락을 너희가 만들어 봐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활동이 되는 거예요. 4마디긴 하지만 아이들이 옥타브 8개의 음을 가지고 여기에 8분의 6박자의 기본 리듬을 살려서 만들 수 있는 경우 수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가장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기존에 요 악보가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지금 미솔라 3개의 음만 썼거든요. 그래서 리듬은 바꾸지 말고 음표는 바꾸지 말고 음의 높이만 바꿔서 만들어 봐라. 이래도 상당히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러한 가락 만들기가 가면 조건이 2개가 붙는 거예요. 리듬을 바꿀 것이냐, 가락을 바꿀 것이냐. 근데 기본적인 가락을 바꾸더라도 리듬도 같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 조건을 리듬은 바꾸지 말고 음의 높이만 바꿔봐. 음의 높이만 미솔라로 바꿔보자.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고 아니면 기본 리듬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잘 따라오면 리듬도 너희가 같이 해서 하나의 요 4가지를 만들어 보는데 음은 3개만 해봐. 근데 음을 3개를 하는 걸 너무 잘해요. 그럼보다 음을 4개를 넓히고 그 다음에 음을 5개로 넓히고 그래서 스스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점점 확장시켜주면 상당히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화음 만들기 해볼게요. 자, 화음 만들기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화음은 이제 3학년부터 나옵니다. 소리의 어울림. 그쵸? 자, 이 소리의 어울림, 그 다음에가 이 어울림의 변화가 나오는데, 소리의 어울림을 하면서 1도, 4도, 5도의 개념을 아이들한테 이제 접근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화음을 얼마나 알아 몰라, 이거보다 실제적으로 화음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고, 그 어울림 속에서 음악만의 아름다움을, 감수성을 기르고, 그 감수성이 또다시 표현하거나 창작할 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큰 악절의 첫 번째 줄에 A고 두 번째 줄에 A 다시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A가 그죠? A가 이제 첫 번째 마디 4마디고요. A 다시가 이제 그 다음 아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오손보 자리가 없어서 다 못 넣었는데 1도, 4도, 5도, 1도, 5도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무슨 장조죠? 다장조네요. 그죠? 다장조의 1도가 뭐지? 도미솔. 여기는 무조건 도미솔 중에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죠? 도미솔 중에 음을 구성하면 되고 얘는 뭐지? 4도, 파라도. 그쵸? 파라도가 있으면 이 음으로 여기를 구성하는 거고 여기도 다시 도미솔로 가야 되겠죠? 자, 5도가 나왔네요. 5도가 나왔으면 솔, 시, 레. 요거 중에 요 구성의 음으로 여기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도, 뭐, 도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 있는 음을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해보도록 하는 게 되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요걸 채우는데 오래 걸려요. 왜냐면, 화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 화음을 넣었잖아요. 요 화음에 따라서 이제 여기다 음표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이 여기 모두 다 3개의 음으로 이제 채울 거잖아요. 근데 3개의 음으로 채울 때 기본적인 리듬 구성을 선생님이 줄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의 이 리듬 구성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활동의 그 뭐랄까요 수준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죠. 만약 이렇게 패턴을 준다라든지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만들어지면 가사까지 붙이면 정말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한 화음 만들기 활동이 아니라 그 주어진 화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락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진행할 수 있고 곡의 완성인 그 가사 만들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형식에 따라 만들기는 이제 보통 6학년에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교과서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완전한 마침 우리가 이제 발음 마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도 무조건 1도로 끝나는 거는 그냥 여기서 여러분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발음 마침 또는 이제 갖춤 마침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온전하게 1도로 끝났기 때문에 또는 반마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발음 맞춤, 반 맞춤 요 용어만 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반 맞춤, 발음 맞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끝나냐에 따라서 그거에 어울리는 가락을 채워 넣으라는 활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도로 끝나면 발음 맞춤이고요. 5도로 끝나면 반 맞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형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론도 만들기는 초등학교에서 어떤 거냐면 이게 변주곡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A랑 이제 론도는 돈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돈다라는 건데 캐논도 마찬가지로 돈다라는 거죠. 이제 AA가 똑같이 있고요. 그 안에 B와 C만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 A, A가 똑같죠. 그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B와 C만 다른 리듬의 형태로 바꿔보는 거. 이런 것도 교과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변주곡인데요. 변주곡은 아마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변주곡이 들어간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게 모차르트의 곡이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주제 선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음악의 다양성을 경험해 보라고 편성된 게 변주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을 듣자마자 이건 모차르트의 변주곡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초등에서는. 그러니까 이 작은 별 변주를 주고 각각의 변주된 형태를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잘 듣고 어떤 것들이 변주가 된 건지 스스로 찾아보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처음에 아이들이 찾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그 반복적인 들음 속에서 무엇이 다르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찾아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도도솔솔 랄라솔 요 형태가 도도도도 솔솔솔솔 이거 리듬이요. 도도솔솔 이렇게 박자요. 이걸 다 찾아내는 것도 아이들의 이제 새로운 변주가 어떠한 음악적 구성 요소를 바꾸어 새로운 음악이 됐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잠깐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이게 그림 악보예요. 그림 악보 이제 한다고 했었잖아요. 아이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 리듬을 치는 기악의 그 악보가 아니라 두드리는 거는 점점점점으로 저는 표기할래요. 흔들기, 탬버린 흔드는 거는 저는 이런 표시로 해볼래요. 어, 실로폰 같은 경우로 둥 이렇게 울리죠. 똥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강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실로폰을 퉁 쳐서 울리라는 거 이렇게 표시할래요. 어, 실로폰에서 위로 올라가는 글리산도는 이런 표시로 저는 그릴래요. 이건 북을 세게 치라는 거고요. 이거는 북을 여리게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게 치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리가 커지는 개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꿔볼래요. 이런 걸 해보는 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림 악보로 나타내보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활동을 통해서 너희만의 그림 악보 표기법을 만들어봐. 그럼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해보실 만한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 만들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보세요. 요건 그림 악보 아까 적용한 거. 근데 이게 이제 음악 악보랑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조용히 들려왔다. 이거 큰 X 보였죠? 여러분? 큰 X 보였지? 그쵸? 북을 세게 치라는 거였어요. 그쵸? 북을 세게 치기. 그럼 여기서 둥둥둥둥 이렇게 하는 거죠. 점점 사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작게 해서 점점 크게 치라는 거고요. 그쵸? 존이 꿀꺽거려. 이건 어떤 소리일 것 같아요? 뭔가 북을 쉬 이렇게 북채를 들고 휘감아서 내는 소리 아니면 뭐 줄을 흔들어서 내는 소리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그 표기법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 악보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요. 그림 악보가 적용된 이제 음악 만들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림 악보의 형태고 그러니까 그림 악보가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게 그림 악보를 적용하긴 했는데 음악적 효과가 들어가요. 자, 발자국 소리가 멀리 조용히 들려왔다. 쿵쿵 자,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속에 음향적인 소리를 넣어서 마치 이 이야기가 음악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것도 그림 악보가 활용되는 케이스거든요. 즉, 이야기 속에 음악을 넣어서 이 소리가 내는 것들이 이어져서 음악이 하나로 완성되는 케이스가 이 그림 악보랑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음악 만들기 활동이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이게 이야기 음악인데 아까 그 그림 악보 만드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곰돌이는 허전했고 이제 곰돌이가 밤 산책을 갔어요. 근데 이제 곰돌이가 처음 만난 거는 세 마리 토끼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토끼를 속어로 표현한 거예요. 속어로 조심스럽게. 자, 여기 살금살금 토끼들이 물건을 다루고 있대요. 그러면 그 북에서 이제 소고 있죠? 소고에서 북면과 태를 조심스럽게 천천히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 방법에 음악적인 표현 방법을 여기다 넣고 이 음악적 표현이 연결이 되는 이 자체가 이야기에 속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 음악 만들기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과 연결되면 상당히 좋냐면 연극과 연결을 상당히 많이 해서 융합 수업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거나 연극 대사가 있을 때 거기에 적합한 음악적인 효과를 아이들이 소리로 만들어내고 이야기가 이어지면 그거에 따른 음악이 이어지면서 그 음악이 이어지는 자체가 이야기 음악 만들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하실 때 연극과 이 거기에 따르는 알맞는 음악을 만드는 거를 같이 넣어서 융합 수업을 하시면 정말 좋은 수업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지금 화면이 약간 조정하냐고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 창작 수업의 순서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1시간 안에 모두 다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창작 수업의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를 한 시간에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몇 차시로 나눠서 끊어 가지고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활동 준비를 하고 우리가 창작을 한다라는 거는 주어진 조건의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이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창작 수업에서 정말 많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동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될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역할을 분담하고 지금 요 창작 수업의 틀은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한다라든지 우리는 어떻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 상황을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마디의 리듬을 만들어야 된대. 네 마디의 리듬.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일단은 네 마디. 근데 조건이 뭐냐면 4분의 4박자였어요. 그러면 4분의 4박자의 네 마디에 속하는 리듬을 만들면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 해결의 조건을 먼저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학생들의 역할을 나눠주는 거예요. 역할을 만들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역할을 나눴으니까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 조건에 맞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를 해볼까?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의 순서를 같이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먼저 수행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각자의 역할의 수행을 다 했으면 함께 모여서 아니면 각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우리가 정말 4분의 4박자 네 마디의 리듬을 정말 잘 만든 걸까 검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해. 어디가 잘못됐을까?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고 다시 계획하고 또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순환의 구조가 계속 돌아가요. 문제 해결하기를 위해서는. 그러면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성한 거를 악보에다 다시 그려보자. 정리를 하고 우리가 어떤 과정에 거쳐서 이걸 만들었지? 그 과정도 정리하고 자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보자. 발표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의 결과를 발표하고요. 이제 평가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해결된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오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그 계획하기 단계로 요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다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역할 분담을 하고 다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과 순서를 정해서 계속 순환 구조예요. 예, 순환 구조.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자기네가 이제 활동을 정리할 때 결과물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창작 수업에서는요, 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순환되는 구조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